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경제학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수학적인 개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실제로 경제 이론 전개하면서 이제 수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효용 함수, 그 다음에 생산, 비용 함수, 수입 함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총, 토털, 그 다음에 average, 그 다음에 marginal, 이렇게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효용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간단하게 앞에서 했던 그 수학적인 거, 그래서 주어져 있을 때 미분, 또 평균, 자, 이런 것들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용 함수입니다. 자, 효용 함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는 이제 이론 분석하면서 거기서 다뤄지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수리적인 그 함수적인 표현, 이것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효용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가정하기를 XJ, YJ 두 가지 종류의 재화만 소비한다. 그때 효용이죠. 그러니까 효용 함수.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함수라는 표현 얘기했죠. 얘가 독립변수고 종속변수입니다. utility, 뭔가 소비에서 느끼는 만족감, 효용을 구하는데 이렇게 구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XJ, YJ 소비량, 함수 결정이 되어진다. 자, 이게 효용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를 보면, 자, 이런 식입니다. 어떤 소비자가 X, Y 두 가지 종류의 소비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때 그로부터 느끼는 효용 함수, total utility 이렇다 그러지? 해서 어때요? X제 몇 개, Y제 몇 개를 동시에 소비할 때 X 소비량 곱하기 2, Y 소비량의 자승, 그것이 효용 함수다 이거죠. 그럼 이제 X제, Y제 소비량이 주어지게 되면 구할 수 있겠죠? 자, 예제에서 X를 10개, Y를 3개. 그러면 이제 함수로부터 구체적으로 측정해낼 수 있겠죠? X 10개니까 어때? 10개, Y 3개, 함수. 요건 자승이고 앞에 2를 곱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 3, 3은 9, 29, utility. 됐지? 이 사람의 함수 주어져 있고, 자, 이것으로부터 이제 함수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이렇게 소비했을 때 함수.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total utility, 총 효용이란 말이에요. 소비량에 따라서 함수 결정이 되겠지. 이때 이제 marginal utility 계속 나오게 될 얘기인데 총, 평균, 한계 이런 식입니다. 근데 한계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이렇게 효용 함수 해놓고 marginal utility of X, X 한계 효용입니다. 얘는 이것입니다. Y의 한계 효용은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함수 미분에서 했던 개념이죠. 가만히 보면 marginal utility of X라는 게 뭐냐? X 한계 효용인데 얘는 델타 X 델타 나눈 것이다. 즉 뭐요? X제 소비량의 증가분으로 총효용 증가분 나눠라 이거예요. 자, X를 지금 현재 이렇게 요게 소비하다가 예를 들어서 2개 늘렸다. 그랬더니 얼마 총효용 증가 나눠봐라 이거야. 그러면 요것의 의미는 뭐였지? 요건 마찬가지죠. Y 한계 효용은 Y 소비량 증가했다. 그때 증가한 총효용 나눠봐라. 그럼 요것의 의미는 뭐지? 그렇죠. partial X, Y 하나죠. X나 Y를 한 개 늘렸을 때 그렇죠. 증가한 총효용이죠. 그렇죠? X 하나 늘렸을 때 증가한 효용.
그게 X 한계 효용이고 Y 하나 늘렸을 때 증가한 효용 그게 Y 한계 효용이다. 그쵸? 그럼 이제 한계 효용이다.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함수 주어졌으니까 미분하면 되지. 미분법. 차수 곱하기 빼기 1차. 그래서 2. 요걸로 편미분하라 이거지. Y의 한계 효용은 이 함수를 Y로 편미분해라. 어떻게 되면 돼요? 차수 곱하기 계수. 앞에 1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2Y 빼기 1차니까 1 되겠지. 이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X 한계 효용은 2, Y 한계 효용은 2Y. 해석. 요거 뭐지? X를 한 단위 추가 소비할 때 증가한 효용이 2다. 요거는 Y를 한 단위 추가 소비할 때 증가한 총 효용이 2Y다 이거죠. 근데 차이점은 이제 해석은 X는 어때요? 함수로부터 도출해서 얘가 상수값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X는 무조건 한 개 늘릴 때 딱딱 이만큼씩 효용이 증가한다. 그렇죠? Y는 Y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지. 그럼 우리 얘를 갖고 공부해 봅시다. Y가 3이다. 그러면 Y자 3개 소비할 때는 한계 효용이 6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의 해석이지. Y 한계 효용이 2Y인데 3개 소비했다? 그때는 6이다. 그 말은 뭘까? 그렇죠. 한 단위 추가 소비. 그 말이니까 이런 개념이 됩니다. 3개 소비할 때 한계 효용이 6이다. 6 유틸리티다.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한 단위 추가한다. 그러니까 3개는 뭐지? 2개 소비하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3번째가 된 거죠. 그러니까 3개 소비할 때 한계 효용이 6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죠? 3번째 하나 추가 소비할 때 앞에 2개 소비하다가 하나 늘렸었다. 그때 증가한 총 효용이 6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죠? 정리할게요. 총 효용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한계 효용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 미분하면 된다. 그때 의미는 그렇죠. X 하나 추가 소비할 때 증가한 효용. Y 하나 추가 소비할 때 증가 효용.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X 대입해서 6. 세 번째 하나 추가 소비할 때. 그렇지? 마지막 한 단위 추가 소비할 때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Y 한계 효용이 2Y인데 이 소비자가 Y를 100개 소비했다. 그럼 그때 한계 효용은 200이죠? 이 말의 의미는 그죠? 100번째 하나 99개 소비하다가 하나 추가할 때 마지막 100번째 하나 추가 소비할 때 증가한 효용이 200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리적으로 이렇게 함수 주어졌을 때 미분해서 한계 효용이고 의미가 그러하다 이거야. 그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주어진 그림은 뭐나 하면 이제 이론 분석에서 나올 건데 소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입니다. 일반적 현상이 뭐다? 거기 있는 대로 궁극적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다 이거예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상품, 여기서는 XY 두 개니까 Y라고 합시다. Y제 소비량은 고정, X만 소비 늘릴 때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요거다 이거죠. 근데 앞에 궁극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X만 소비량을 계속 늘릴 때 한계 효용은 점점 줄어들더라. 그런 얘기니까 뭐예요? Y는 그대로고 X만 계속 늘릴 때 한계 효용이 궁극적으로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증가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줄어들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 이런 게 이제 법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이런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총효용입니다. 그럼 어떤 소비자가 그렇죠? 다른 재화 소비량은 변함이 없고 X만 소비를 늘려나간다고 할 때 한계 효용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더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얘기입니다. 보십시다. 그러면 한계 효용은 어떻게 구하죠? 아까 저기서 보니까 그렇죠. 총 효용을 함수를 미분한 것이죠. 그러니까 x 한계 효용이다. 그러면 총 효용 함수를 x제로 미분한 값입니다. 그 말은 x제 한 단위 추가 소비할 때 증가한 효용이다. 그게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어느 단계 지나면 감소하더라 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다면 먼저 총효용 함수로부터 도출됐는데 거꾸로 만약에 지금 한계 효용이 알려져 있다면 총효용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자, 수학적인 관계입니다. 미분한 값이다. 그럼 거꾸로 총효용은 어떻게 구한다? 적분이죠. 적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적분이다 하는 말을 뭐냐, 적분이라는 게. 적분은 시그마, 더하는 것입니다. 모두 더해, 한계 효용을, 한계치를 모두 더한 게 총효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의 반대는 적분이다. 적분은 뭐냐? 더해라. 이거지.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x제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늘릴 때 한계 효용이다. 그 말은 뭐지? 아까 봤듯이 여기 해볼까요? 두 번째 한 단위 추가 소비할 때 증가한 효용. 세 번째 한계 효용은 세 번째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증가한 효용. 이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한계 효용을 적분 한계 총 효용이다. 적분이라는 것은 더한 것이다. 자,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쭉 소비할 때 하나 추가 소비할 때마다 그때 증가한 총 효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모두 더하면 총 효용 된다 이거지. 그럼 아이디어 한 번만 보십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럼 여기까지 쫙 늘릴 때 한계 효용이 플러스입니다. 총 효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한계 효용. 한 단위 추가 소비할 때 증가한 효용의 크기가 플러스니까 총 효용은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그리고 이제 하나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 세 개, 처음 한 번째 효용, 두 번째 증가한 효용, 세 번째 증가한 효용. 그럼 총 효용은 세 개 소비할 때 총 효용은 다 더해라 이거야. 요걸 모조리 더하면 그러면 총 효용.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뭐가 될까? 면적이 된다. 그러니까 더해라. 그렇죠? 그것이 높이 총 효용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연속 변수, 2, 3변수 그런 말이 있죠. 이게 소비량이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라 하나 그 안에서도 이걸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나눠서 그럼 2, 3변수가 되겠죠. 그럼 요 면적 그냥 1, 2, 3 요거 2, 3변수 그렇게 되면 1, 2, 3일 때 더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만 이렇게만 보고 가십시다. 그렇죠? 미분했다 한계 효용. 근데 한계 효용의 의미는 뭐라고? 하나 추가할 때 증가한 효용이니까 그렇지? 한계 효용으로부터 총 효용을 구한다면 하나 소비 증가할 때 증가한 효용을 다 차곡차곡 더하면 되겠지? 적분, 시그마 더한 것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더했다 하나씩 다 더해라 면적 요게 총효용이 되는 것이야. 따라서 보세요. 한계 효용이 플러스다. 그 말은 뭐지? 한 단위 추가할 때마다 증가한 효용이 플러스니까 총 효용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증가하겠지. 근데 요 점을 딱 지나면 어떻게 돼? 한 단위 추가할 때 추가 소비했는데 증가한 효용이 마이너스니까 그때부터는 총 효용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 그림을 이해하는 거, 요건 이제 이론할 때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총 효용을 미분한 게 한계 효용이라면 그 한계 효용을 모조리 차근차근 더해 나가면 그게 총 효용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효용 함수,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 분석할 때 요거 가지고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분석이죠. 공급자. 기업이라고 할게요. 기업이 뭔가 생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학에서 기업은 뭔가 생산해서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 내겠다. 이윤. 그래서 기업 분석하는 게 골치 아파. 그럼 기업이 먼저 뭔가를 생산한다. 그러면 생산 함수, 그것으로부터 비용 함수, 요거 비용 나왔죠. 생산. 그 다음에 내다 팔았을 때 수입, 그리고 비용과 수입을 따져서 이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생산, 비용, 수입 함수, 이 개념만 미리 한 번씩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럼 이제 효용 함수 개념을 이렇게 봤고, 그럼 이어서 생산 함수입니다. 자, 생산 함수입니다. 여기도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제. 자, 일부러 내가 함수 형태를 똑같이 썼습니다. 여기 보세요. 생산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XJ 만드는 회사다. 생산하는데 요소 투입해야 되겠죠. 앞에서 나왔던 3요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한단 말이야. 노동, 자본. 물론 이제 부동산을 임대해야 된다면 부동산 임대, 토지 등 자연자원까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건 빼고 노동하고 자본만 놓고 본다면 이게 생산 함수다 이거지. 그렇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뭔가를 생산한다. XJ. 그럼 앞에서 여기 봤을 때 이게 뭐야? XY 두 개 소비했을 때 이만큼의 효용을 느낀다. 이게 효용 함수고, 요거는 생산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회사의 생산 함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졌다. 똑같죠? 아까 저기하고. 노동 투입량의 2를 곱하고 자본 투입량에다 자성. 그것이 이 회사 XJ 생산량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노동을 10단위, 자본은 3단위 투입하고 있다. 자, 이거하고 똑같지? 그렇지? 그럼 대입하면 되죠.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생산량이 29개다. 이게 생산 함수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생산 함수 다 알고 있겠죠. 사람 얼마, 자본 얼마 투입하면 몇 개 생산할 수 있다? 생산 함수를 알고, 그럼 구체적으로 요소 투입량이 얼마다. 그럼 우리 회사 생산량이 얼마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먼저 요거 얘기부터 할까요? MP입니다. MPL, 노동의 한계 생산물, marginal product. 자본의 한계 생산물, 이것입니다. 근데 바로 정리할게요. 총 생산함수를 노동으로 편미분해라. 그게 MPL이고, 총 생산함수를 K로 편미분해라. 그거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다. 그럼 앞에 한계 효용,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요거니까. 요거는. 자, 의미가 뭐였지, 아까? 여기다 적용해 볼게. 노동을 한 단위 추가 투입할 때, 그렇죠. 증가한 생산량이, 증가한 총 생산량 두 개다 이거고, 요거는
자본이죠. 자본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증가한 총 생산량 이다 이거요. 두 개. 노동의 경우에는 무조건 사람 한 명 추가 투입할 때마다 꼬박꼬박 생산량이 2개씩 증가하는 것이고, 자본의 경우는 한 단위 늘 때마다 2K씩 증가한다. 미지수죠, 이번은. 요거는 그냥 정해져 있고, 얘는 K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3이면 어떻게 되죠? 6개가 되지. 자, 요것의 해석은 뭐였나요? 그렇죠. 한 단위 추가할 때. 근데 3개다 그러니까. 마지막 투입 단위가 3개죠. 그러니까 요건 뭐야?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투입해서 3개가 됐으니까 K가 3일 때 6은 그렇죠. 세 번째 자본 한 단위 추가 투입할 때 그렇죠. 생산량이 6개가 증가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MP 구하고 할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효용 분석에 있어서는 한계만 분석했고 여기서는 평균도 필요합니다. 자, 이건 잘 봐주세요. 이렇습니다. 평균. 총 생산량을 노동 투입량으로 나눈 겁니다. 총 생산량을 자본 투입량으로 나누면 이게 에버리지 되는 거예요. 평균 생산물입니다. 그러면 요건 아까 한계 생산물은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증가한 생산량이고, 요거는 그렇죠. 노동, 자본의 그렇죠. 단위당 생산량 되겠지. 네, 단위당 생산량이 평균이 되는 겁니다. 평균. 그 구한다면 요거. 그렇지? 총 생산량, 노동 투입량으로 나누면 되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렇게 투입했을 때 29개죠? 근데 노동을 10단위 투입했다? 그러면 10단위 투입할 때 총 생산량 나눴다. 2.9개.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이지. 지금 현재 총 생산량이 29개인데 자본 3개 투입했으니까 요거는 자본 한 단위가 생산한 생산량, 자본 단위당 생산량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생산 함수에서 이런 이제 개념을 또 우리가 수리적으로 앞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요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단기 생산 함수를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도 물리적인 법칙이 존재해요. 아까 여기 궁극적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 있듯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궁극적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동만 한 단위씩 계속 늘리면 MP는 증가하다 감소한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그림에 있듯이 총생산물 도출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AP, MP 이렇게 또 도출하게 되는 관계. 이건 우리 앞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함수. 그럼 이어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게 비용함수. 똑같습니다. 비용함수는 거기 우리 교재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예제 가지고 한번 하죠. 우리 회사 총비용함수가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대로 예제 200 플러스 3Q 플러스 2Q 자수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만약에 이제 비용함수 분석해 본다 이러면 요거죠. Q는 생산량입니다. 이게 우리 회사 비용함수다 그러면은 그렇죠. 생산량 얼마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1개이다. 그럼 대입해서 1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평균 비용, 한계 비용. 그럼 일단 해볼까? 평균 비용은 뭐죠? 평균이니까 단위당 비용이 되겠지. 단위당 비용. 자, 그러면 단위당 비용
총비용 함수를 Q로 나눠라. 그러면 평균 비용입니다. 에버리지 코스트는 200 플러스 3Q 플러스 2Q 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공부거리가 하나 있어. 요걸 분리해 볼게요. 이렇게 되겠지. 이게 비용 함수니까 이 부분 따로. 그럼 이제 얼마가 나올 것이고 이 부분 나눠볼까 일단? 나눠보면 2Q 미안합니다. 3 플러스 2Q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Q 나누기 200 이게 평균입니다. 그 평균은 단위당 비용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데 나중에 위해서 용어 한번 할게요. 이 회사 비용 함수다 이렇게 놓고 보면 보세요. 요거는 생산량이 변화할 때 변화하는 비용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어때요? 생산량이 얼마이든지 심지어 생산 하나 투 안에 Q가 제로이더라도 200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총 고정비용, total fixed cost. 얘는 생산량이 변화하면 변화하죠. total variable cost. 그래서 생산 비용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생산량이 변화해도 안 변하는 비용, 총 고정비용과 생산량이 변화할 때 변화하는 비용, 총 가변비용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비용도 이렇게 놓고 보면 요거는 총 고정비용을 나눈 거죠. 요건 총 가변비용으로 나누니까 요거를 평균 고정비용, 얘는 평균 가변비용.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용 함수할 때 평균, 총비용 함수를 평균이니까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분석하게 되면 비용이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합임으로 평균 비용도 평균 고정비용과 평균 가변비용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MC, 요게 관심이 가죠. 한계. 한계는 일단 총 비용 함수를 미분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평균은 생산물 단위당 생산비고 요거는 한 단위 추가 생산했을 때 증가한 비용이죠. 그렇지? 한 단위 추가 생산했을 때 증가한 비용. 그러면 미분해라. 이게 한계 비용이다 이거지. 그렇지? 총 비용 함수를 Q로 미분하세요. 미분하면 우리 미분법 알죠? 상수항이니까 날아가고 얘는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러면 3 되겠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러면 이게 한계 비용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계 비용의 의미는 뭐지? 그렇죠. 하나 추가 생산할 때마다 증가한 비용 요거다 이거지.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10개째 한계 비용이 얼마냐? 그럼 얼마가 되죠? 10번째 생산물의 한계 비용. 10 대입하면 되겠지. 43, 43. 의미는 10번째 한계 비용이니까. 그쵸? 한 개, 10개 됐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쵸? 10번째 한 단위 추가로 생산했을 때 증가한 비용이, 증가한 총 비용이 43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용 함수를 앞으로 평균, 한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수입 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기업이 어떤 생산 함수 하에서 얼마큼 비용을 들여서 생산했다. 이건 이제 기업의 비용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생산 내다 팔았을 때 수입 함수 되겠죠.
수입함수. 이것이 이제 앞으로 또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이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를 보면 12페이지에 거기 그림 그려놨죠? 요건 이제 단기 비용함수 그림인데 요거는 우리 앞으로 이론하면서 그렇게 분석하게 될 것이니까 내가 미리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수입함수입니다. 자, 수입함수는 보세요. 어느 회사가 이러이러한 생산함수 하에서 생산하고 그에 따라 이렇게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 이제 비용함수 나왔고 그 다음에요. 수입함수입니다. 봅시다. 요거 수입함수. 수입함수는 내가 거기다 예제는 실어놓지 않았는데 총수입입니다. 몇 개 내다 팔았을 때 총수입 되겠지. 총수입. 그러니까 뭐 100개 함수로 주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평균과 한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평균 수입은 뭘까? 그렇죠. 생산물 단위당 수입이니까 몇 개 생산했을 때 그때 총수입을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00이다 그럼 뭐지? 한 단위 수입이죠. 단위당 수입. 단위당 수입인 것이고 한개 수입은 역시 미분입니다. 그래서 총수입 함수를 Q로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이건 의미는 뭐겠어요? 한 단위. 그렇지? 추가 생산했을 때 늘어난 우리 회사 총 수입이 되겠지. 그렇죠? 역시 미분해서 구한다. 근데 이것만 한번 복습할까요? 평균 수입은 뭐가 되겠어요? 총 몇 개 팔았을 때 단위당 수입이고 요거는 마지막 한 단위 추가 생산 판매했을 때 증가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일부러 앞으로 우리가 미시형적에서 분석해야 될 그렇죠? 수리적인 관계, 함수를 미리 예고했어요. 구체적인 것은 그때그때 이제 하면 되겠고 수리적으로 효용, 생산, 비용, 수입인데 개념은 이거죠. 총, 그 다음에 평균, 마지널. 그렇죠? 요건 단위당이고 요건 한 단위 추가했을 때 변화하는 것이 한계가 되겠고. 됐죠? 그 이제 이때 각각 이 상황을 미시형작을 통해서 분석하게 될 거고 여기서 내가 미분해서 구하고 나누어서 평균 구하고 이것만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슈 파이팅 첫 번째 주제에서 경제 수학 했을 때 별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본 효용함수, 비용함수, 생산함수 이것들은 각각에 적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수학적인 분석은 똑같이 평균과 한계 구하고 평균은 나누고 한계는 미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미분법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공기업이나 또 공사에서 그전에는 계산 문제가 별로 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차차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아주 정확하게 7급 공무원 그 분위기, 공무원 시험 분위기가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7급 공무원 시험이 어때요?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계산 문제도 많이 다뤄지게 돼요. 아마 그런 추세로 갈 것 같아요. 경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계산 문제 하기 위해서라도 수학적인 개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첫 번째 그 주제는 경제에서 필요한 수학 간단하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도 제가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장 펴놓고 쭉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뭐냐? 그렇죠. 이제 그것으로부터 미분,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땐 편미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림 그리기. 그렇죠? 그래서 수요함수, 공급함수로부터 곡선식을 뒤집어서 구한 다음에 그림 그리기. 이거는 기본이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말이죠. 요거 즐겁게 해두면 뒤에 경제학 분석할 때
처음에는 조금 더듬거리겠지만 크게 거부감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놓으면 그 책 읽어도 모르죠. 그림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또 맨 구하라고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도입부에서 이런 정도 간단하게 정리해두면 수학에 대한 걱정, 수학적인 얘기는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곤란하죠. 자, 여러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이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